지난주에 급등을 했다가 이번 주에 올랐다 조금 눌리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엔진 쪽은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질수에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차 본주와 우선주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2020년 이후로는 요번에 25년 기말 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까지는 배당을 계속 늘려왔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제가 4월부터 현대차 우선주를 투자를 해왔었는데, 이번 25년 결산에서 배당 금액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00원이 넘었었는데, 24년도는요, 25년 기말로 했을 때, 기말로 한다는 얘기는 요번에 이제 확정된 걸로 받은 게 합산해서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좀 줄었고, 그 바람에 현대차 우선주의 메리트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우선주라는 거는 결국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까지 격차가 심하게 날 이유는 없는데, 투자 메리트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최근은 ETF와 같은 소위 말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투자에 집중하는 그런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집합 투자 쪽이 강해지게 되면은 결국은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우선주보다는 본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괴리도가 확산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주보다는 본주가 유리할 것 같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우선주가 여전히 갭을 많이 벌이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우선주를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같이 볼만한 종목은 어떤 쪽을 보시나요? 우선은 저는 현대차 하게 되면은 자율주행 이슈가 있고 휴머노이드 이슈가 있는데,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부품이 상당히 자동차 부품사들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그 현대차 협력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휴머노이드 쪽으로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휴머노이드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하게 되면은 결국은 휴머노이드는 뭘로 만드냐를 보게 되면 결국 철강이죠.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와 관련해가지고 두뇌 이런 거는 또 결국 뭐냐 그러면은 뭐 딥마인드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구글의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액추에이터 관련된 거 역시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모비스가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그 현대차 그룹의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주가 구간을 매수 기회로 보시나요? 네, 오늘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신고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지수 역시 신고가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만 좀 소외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대차는 1분기가 어닝 쇼크가 났던 측면도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중동전쟁이 발발을 하니까 유가가 급등을 하는 바람에 유가가 급등하면 자동차 팔리겠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쟁이 종식을 향해서 가는 그림이 확연화되면은 다시 좀 잦아들게 되고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현대차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1분기가 어닝에 있어서도 가장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서서히 접근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 이슈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쟁 관련된 부분은 저는 4월 초부터 계속해가지고 시장은 종전 베팅 들어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는 그때부터 강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그 중동이 막히게 되니까 전력원,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원전이라든지 그린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LNG 수급을 갖다 중동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해서 미국 쪽 LNG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좀 단계가 빨라지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와서 조만간 그쪽에서도 이제 발주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LNG 캐리어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건 또 조선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항공모함의 실태를 이번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래됐고 그다음에 수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라는 건 이전부터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미 해군의 프로젝트 역시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역시 조선과 관련된 부분들의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체 전력이 될 수 있는 쪽, 그리고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 이런 쪽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석유
수주 외에 다른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원전이고요. 그 다음에 또 LNG 쪽에 가스터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그 전쟁에 있어가지고 일단 반사 기대감을 좀 크게 부각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체커 원전 수주한 거 외에는 미국 내에서 수주도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온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 전반이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LNG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고려해서 본다 그러면 미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조정을 받으면 역시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볼만한 종목은 어떤 쪽을 보시나요? 제가 종목을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돌려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원전 관련해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우리나라에 보시면은 한수원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한전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뭐 설계를 하는 회사도 있고요, 운영 관리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런 회사들 결국은 미국 쪽에 우리가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주는 거는 당연히 들어가게 될 것이고, 체커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동참을 하게 되는 그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자재 업체 그거 외에도 또 몇 개 업체들이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그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그런 핵심 기자재 쪽은 같이 수혜를 계속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건설주들이 좋은 게 과거 레퍼런스 때문에 그러거든요. 원전을 지어본 그 이력 때문에 그러는 건데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투자 기회로 보시나요? 이 전력 수요 증가 때문에 지금 그 소위 말해서 그 가스 터빈이라든지 또는 이제 SMR을 설치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는 선박 엔진까지 지금 수주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6,300억짜리를 미국에서 하나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셔도 이제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력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교체 수요 역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수요 이런 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전력기기 주식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좀 지표상으로 봤을 땐 과열권에 들어간 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섹터에서도 전력 수요와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엔진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사중 엔진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주였나요? 그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했죠. 현대중공업이 6,300억짜리 이제 데이터 센터양 그 엔진을 수주를 하면서 이제 불을 지핀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였군요. 이제 지난주에 급등을 했다가 이번 주에 올랐다 조금 눌리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엔진 쪽은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질 수혜는 현대중공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중 엔진 관련된 거는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고 연말에 준공이 되고 나면 그 물량 대부분은 하나오션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엔진을 지금 대주기도 지금 버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의 여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수주한 것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수주 가능성은 현대중공업 쪽에 오히려 좀 기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천만 원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섹터를 우선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는 현재 반도체 섹터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그룹,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원전주, 조선주, 원전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PBR주들을 조금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3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러면 사실은 좀 애매한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저렇게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저 PBR주 하고요. 조선주 쪽 관심 갖고 그다음에 현대차그룹 관심 가질 것 같습니다.